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PC 지표 앞두고 좀 긴장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PBR 관련된 정책 기대감으로 일부 종목이 올랐고, 또 저PBR 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코스닥은 또 하락 종목이 늘어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오늘 그런 현상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마지막 거래일에 이제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이제 매도하긴 했습니다만은, 현물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 이거보다는 이제 선물이라든가 코스닥 쪽 수급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금융주,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좀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좀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제일 중요한 게 PC 앞두고서 좀 긴장감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예상치는 전월 대비는 0.3%대, 전년 대비는 2.4%대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대로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좀 안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안도하게 될 텐데, 결과에 따라서 10년물 금리가 4.4%를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4.0%대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양쪽으로 50포인트 정도 코스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가늠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CPI하고는 다르게 PC는 좀 걱정보다는 양호하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주거 비용이 전체 CPI를 높이는데 3분의 2 역할을 차지했었거든요. 지난번 지표 나올 때. 그런데 주거 비용 비중이 달라요. CPI는 한 35%, 근원은 한 45% 정도 차지하는데, PC에서는 주거 비용의 비율이 20%, 많을 때 한 25%,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려해 볼 때 다른 어떤 하락한 데이터들이 영향을 줘서 아마도 PC는 예상했던 거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거마저 높게 나온다라면 물가가 진정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일단 사라진 건가? 또 이렇게 또 확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PC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데, 참고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임대료 추이를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예, 마이너스. 이건 이제 후행적으로 나중에 이제 또 임대값에 이제 CPI 적용된 임대값에 적용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은 임대료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서 만약에 PC만 좀 양호하게 나온다라면 올해 최소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는 가능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수치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 또 영향을 준 거는, 그러니까 어저께 나왔던 밸류업 관련된 내용들, 이게 강제성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 실망을 했었는데 상장 폐지 언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강제성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요게 오늘 뭐 자동차주라든가 금융주에 좀 영향을 줬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또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여기 또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뭐 안전성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측면도 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연일 뭐 뉴스거리를 계속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 내에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래저래 이제 대형주들 쪽으로만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그 외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63,000달러대까지 올라가서 시간 내에서 더 올라가 버렸는데, 보통 코인 가격이 셀 때 코스닥이 좀 부진하다, 이제 투자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빠졌을 때 저점에서 들어와야 될 자금 중에 일부가 저쪽으로 또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종합해서 보면 2월은 되게 기록적이었어요, 사실은. 올해 2월이 역대 그 2월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2000년 저 때 뭐 40% 올라간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거고, 근데 어쨌든 2월 지수 자체는 되게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종가까지 반영한 시가총액 탑10 2월 상승률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시가총액 탑 3위권 종목군들이. 대형주가 이번 달에 13.5% 올랐거든요. 근데 소형주는 2.2%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코스닥 종목을 갖고 있는 투자들은 지수는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참 안 간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았고,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던, 일부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이제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보면 또 그게 이해가 되는데, 외국인들 동시효과의 매수가 들어와서 그 개장 전에 저는 이제 동시효과 매수 오늘 위클리 만기가 있었던 날이라서
장중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2월에 팔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매수를 했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뭐 샀다 팔았다 이제 좀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은 되게 많이 팝니다. 이거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 외국인들 매매한 종목 보니까 기아, 현대, 예, 자동차주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주 일부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은 매수하는데 좀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팔았는데 매수한 종목을 보면 현대차, 한국전력, 삼성생명, 그 아래 뭐 호텔신라드가 메리츠금융, 삼성증권 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된 정책을 좀 의식하는 매매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좀 밸류업에 좀 집중을 했고 외국인 투자들은 밸류업도 감안을 했고 또 수출 지표 개선되는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이제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제약주 계열의 바이오 제약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도 쪽에 좀 많이 포진해 있었고 매수는 2차 전지, 예,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쪽에 좀 매수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은 뭐 이렇게 업종별 강한 특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예, 그냥 굳이 갖다 붙이자면 이제 에코프로 사고 엔캠 팔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도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팔고 제우스 팔고 그런데 원익 IPS 오늘 많이 올랐죠. PSK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좀 그 HBM 이외의 어떤 반도체주들을 좀 집중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약간 이제 미묘한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정리해 보면 PC 되게 중요합니다. 전년 대비 2.4%, 전월 대비 0.3%.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0.1%포인트 정도의 오차라면 이틀 정도의 재료, 0.3% 이상의 오차가 난다라면 일주일 정도 시장을 흔드는 위든 아래든 그런 재료가 될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축채 금리가 결과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 10년물 기준으로 4.4 넘어가게 되면 코스피 한 50포인트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4.0대로 내려가게 되면 5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결과에 따라서 러셀 2000 지수 같은 어떤 매수의 확장성을 보여주느냐, 이제 러셀 2000 지수로 우리가 또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기관의 코스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징주로는 뭐 대형 2차 전지, 이건 뭐 코스닥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주, 자동차는 밸류업 관련된 이슈로 움직인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장의 어떤 일부 특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코스닥을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게, 기관이 너무 팔아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보세요. 지금 막 저렇게 팔아버리면,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어제같이 외국인들이 뭐 그 이상을 사들이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모를까,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좀 버거운 그런 모습이죠. 저 수급이.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왜 이렇게 팔까? 갈아타기입니다. 갈아타기. 보시면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 보시면 운수장비, 이거 자동차 쪽인데 최근에 자동차, 오늘은 매도로 나오긴 했지만 이제 최근에 자동차주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뭐 자동차 사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금융업종. 예, 금융업종이 뭐 금융업종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행주들도 있지만 지주회사들 중에 일부가 또 금융업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 들어간 게 있고 또 하나 보면 증권. 예, 증권은 매도한 날 별로 없죠. 계속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닥 팔아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 같은 어떤 결과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좀 매도가 멈춰줘야 어떤 지표라든가 재료보다 저게 좀 진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지표상으로는 다음 주 후반, 그 다음 주 초반, 그 정도 되면 지표상으로는 코스닥은 과매도로 내려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표보다 저 수급이 되게 중요해서 이 어떤 밸류업으로 갈아타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냐. 이틀 연속해서 이제 100억대 안쪽으로 매도로 이제 매도가 축소가 되거나 매수로 바뀌어야 이제 저게 진정이 됐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코스피의 외국인들 선물 매도인데, 그러니까 코스피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인데, 저는 요것도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여력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딱 봐도, 이게 살 만큼 샀구나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버틸려면 삼성전자가 여기다 견뎌주는, 또는 하이닉스가 됐든 뭐 자동차주가 엄청나게 올라가든 대형주들이 견뎌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형주들이 못 견뎌주면 자칫 잘못하면 한 방 맞고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3월에.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하기가 조금 쉬운 구간이긴 한데, 저걸 뭐 현물에서 막아버리면 되니까
삼성전자 또는 뭐 자동차주들이 선전하든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자칫 이제 조금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주일 정도는 뭐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양시장은 좀 있어 보이긴 한다. 근데 어쨌든 미리 빠지고 과매수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어서 그러니까 종목들별로는 조금 추려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실적 좋은데 괜히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빠져버린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추려 나가기 시작하는 시점은 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추가적인 내용은 뭐 이제 PC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